물론 우리에게도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우수한 품종들이 있다. 이들이 하나의 품종으로 혈통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지역적 고립성이라는 요인 덕분이다. 대표적인 견종인 진돗개를 비롯하여 대부분 섬이라든가 교통상의 오지에 있었던 탓에 자연 상태에서도 비교적 혈통의 순수성이 지켜질 수 있었다. 그러한 바탕 위에 사람들의 노력이 이어져 희미해졌던 우리의 우수한 견종들이 다시 드러날 수 있게 됐다. 18세기의 기록 곳곳에 등장하는 꼬리 없는 개 동경이. 순환을 겪고 무엇보다 품종에 대한 관념이 존재치 않았던 까닭에 우리 곁에서 사라져간 것은 아닐까. 일견 익숙해 보이는 동경이의 생김새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키는 53에서 58cm, 몸무게 평균 25kg, 털빛은 황갈색이 가장 많고 백색 또는 흐린 회색, 머리는 역삼각형으로 약간 길다. 진돗개와 흡사해 보이지만 몸집이 조금 더 크고 온순하며 그리 배타적이지 않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꼬리가 없거나 매우 짧다는 것이다. 날 때부터 꼬리가 없다는 점이 동경이를 다른 어떤 견종과도 구별짓는 뚜렷한 특징이다. 그렇다면 동물의 꼬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네발 짐승 중 날렵한 동물일수록 길고 힘있는 꼬리를 가지고 있다. 순발력이 필요한 맹수리들의 곧게 뻗은 꼬리는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되며 서로 간의 의사소통의 도구로도 쓰인다. 반면 두발 보행이 가능한 유인원의 꼬리는 퇴화되었으며 순하거나 느린 짐승의 꼬리는 길이는 짧으며 굵기는 가늘고 힘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쓸모없는 것은 퇴화시키는 자연의 법칙에서 볼 때 꼬리가 발달하였다면 맡아야 할 기능과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동물의 꼬리는 주로 이제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나 방향 감각 이런 거를 방향을 잡기 위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꼬리가 야외에서 생활하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기생충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달라붙으니까 팔이나 이런 걸 쫓기 위해서 꼬리가 있고, 또 한 가지 더만 이 얘기한다면 나무에서 사는 이런 동물들은 이제 나무에서 나무로 이동할 때 꼬리가 이제 떨어지는 그런 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 꼬리 기능이 있는 겁니다. 동경이에겐 그 같은 역할을 맡을 꼬리가 없다. 하지만 활동하는 데에는 외견상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해부학적인 검사를 해보기로 했다. 먼저 신경계통상의 반응 검사. 반응점에 가한 자극에 대해 동경이는 정상적으로 반응했다. 꼬리뼈는 중추신경이 뻗어있는 척추에 이어져 있다. 척추가 꼬리뼈로 이어지는 부분을 중심으로 엑스레이 촬영을 했다. 의학계나 수의학계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꼬리가 없는데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기능 장애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보고되질 않았습니다. 이쪽 편에 있는 거는 지금 댕견이라고 분류가 되는 개의 엑스레이 사진이고, 이쪽 편은 정상적인 꼬리를 가지고 있는 정상견의 그 꼬리와 골반을 포함한 후구 쪽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꼬리뼈가 정상적인 강아지보다는 굉장히 짧게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골격 표면에서 보면은 이 부분이 천추인데, 천추란 척추와 꼬리뼈 사이의 부분으로 개의 후지부를 지배, 배변, 운동 등을 관장하는 신경이 빠져나오는 부분이다. 동경이는 천추가 반밖에 없고 꼬리뼈도 결손돼 있다.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배변 장애 등 해당 신경계통에 이상이 수반된다. 대소변을 이렇게 보는데 문제가 있는 배뇨, 배변 장애가 있거나 뒷다리 쪽으로 가는 신경들의 결함 때문에 보행 장애나 파행들을 일으켜요. 근데 당시 데리고 왔었던 댕견은 분명하게 해부학적인 결손이 있는데 기능적인 결함은 없고, 동경이의 꼬리 결손에 대한 해부학적인 정도가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그로 인한 기능상의 결함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꼬리가 맡는 역할, 즉 방향 감각과 균형 감각을 보완하기 위해 동경이의 후지부 근육이 매우 발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계측한 결과 같은 체격의 개보다 상대적으로 댕견이 뒷다리 후구 쪽의 근육이 굉장히 많이 강하게 발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들은 꼬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서 평형, 균형, 그다음에 후방에 대한 감각, 인지 기능들을 보상하는 그러한 그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펜브록 엘시코파르키, 세계 애견협회에 등록된 꼬리 없는 품종이다. 하나의 품종으로 등록됐다는 것은 우연에 의한 돌연변이가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고양이도 꼬리 없는 품종이 있다. 이 같은 예로 동경이 역시 하나의 품종일 가능성은 충분하다. 강진웅 씨가 애초 동경이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사냥을 잘하는 꼬리 없는 개가 있다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서였다. 진돗개를 기르다가 진돗개를 가지고 이제 사냥에 관심이 있어서 접근을 하다가 이제 그러던 과정 속에 이제 저희 아버님한테 그 무슨 얘기 끝에 이제 이런 개가 있었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이 댕견을 이제 찾고 지금에 이제 와서 이제 여러 둘을 기르게 된 거죠. 네, 아니 개 보고요. 강 씨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사냥을 즐기는 사람들 사이엔 수렵견으로서의 동경이에 대한 소문이 전해져 왔다고 한다. 과연 동경이의 수렵 능력은 어떨까 확인해 보기로 했다. 참관하기로 한 수렵 경력 15년의 고참 사냥꾼이 도착하고 2살 된 멧돼지. 멧돼지는 이 무렵에 가장 봄이 날래다고 한다. 녀석들은 이미 흥분했다. 붙들고 있기가 어려울 정도다. 이제 급하니까 야 빨리 와서 자네가 붙들어야지 안 돼. 우선 사냥에 대한 강한 본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과연 실전에서는 어떨까? 2마리 중 1마리를 먼저 넣었다. 달려가는가 싶더니 멧돼지에겐 관심도 없는 듯 녀석은 딴짓이었다. 어찌 된 것일까? 우리 밖에서는 이빨을 세우던 녀석이 도대체 어찌 된 것일까? 말고 싶게. 저 앞에서 리더를 할 수 있는 개가 들어가야 이게 다 같이 이렇게 합세가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리드할 수 있는 개. 이제 들어갈 녀석의 이름은 땡돌이. 사냥하는 사람들이 썰견이라 부르는 선두견이다. 딴짓만 하던 누렁이도 멧돼지에게 격렬하게 달려들었다. 이 같은 사냥법은 개의 조상인 늑대의 사냥법과 동일한 것이다. 무린의 구성원 간의 서열을 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철저하게 역할을 분담해 사냥감을 협공하는 것이 늑대 무리의 전형적인 사냥법이다. 앞서 들어간 누렁이가 먼저 공격하지 않은 까닭은 썰견의 첫 공격 후에 사냥감의 후미를 맞는 것이 그의 역할이기 때문이었다. 2마리 동경이의 용맹한 기세에 멧돼지는 어찌해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동경이는 사냥의 본능과 방법을 잊지 않았다. 그만. 먼저 들어갔던 누렁이를 끌어내고 땡돌이만을 남겨보기로 했다.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근성이 자신보다 몸집이 큰 멧돼지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다. 민첩하며 체력이 강하고 겁이 없는 사냥개라서 갖춰야 할 자질을 확인할 수 있었다. 풍산개보다도 좀 영양스러운 게 더 있잖아. 풍산개보다. 3마리 내지 4마리는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 빠꾸 났는데 땡돌이도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일부 사냥꾼들 사이에서 소문으로만 돌던 꼬리 없는 개의 수렵 능력은 듣던 대로였다. 좁은 우리에서 벗어나 트인 공간에서의 사냥 능력은 어떨까? 마을과 조금 떨어진 인근 야산으로 옮겨 알아보기로 했다. 데리고 간 동경이는 보통 사냥에 동원되는 경우와 같이 3마리. 왜냐면 사람이 있는 데로는 돼지가 안 오니까. 동경이들을 격리시킨 상태에서
가능한 멀리 숲속으로 들어가서 묶었던 줄을 풀고 녀석들은 이미 멧돼지의 냄새를 맡았는지 강하게 줄을 끌었다. 손을 놓자 썰견 땡돌이를 선두로 멧돼지가 옮겨간 방향으로 망설임 없이 달렸다. 잠시 후 썰견이 물 때까지 두 마리 후견은 기다리고 역시 이번에도 역할을 나눠 썰견이 먼저 목덜미를 물고 한 마리는 맞은편을 다른 한 마리는 뒷다리 인대를 물고 늘어졌다. 이런 식의 조직적이고 물러서지 않는 공격이라면 제 아무리 사나운 짐승이라도 밀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였다. 지금 쭉 보시니까요. 다른 개들하고 좀 틀리게 공격을 한다거나 다른 점들이 있습니까? 아, 그런 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래요? 그 합동을 해서 앞이면 앞, 뒤면 뒤를 공격을 하는 방식이 이 진돗견이나 풍산견 이런 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 꼬리가 없어서 사냥에 불리하거나 이런 점이 있어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산에 다니면 그 사냥을 할 때 그 무슨 목표물을 따라 쫓아갈 때 그 꼬리가 있으면은 나무 가지를 쳐서 피가 흐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꼬리가 없으니까 그 현상이 안 나서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훈련이 없어도 수렵견으로 탁월한 자질을 발휘한다는 것이 동경이를 길러본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취재 도중 행인한 사람이 동경이를 발견하고 반색을 했다. 이걸 내가 오다가 보니까 동경이 딱 보니까 아주 개가 아주 엄청 좋은 거예요. 이거 엄청 영리하고. 원래 아시던 게요? 예? 원래 알던 게요? 예, 우리 것도 이런 거 있을 걸랑요. 근데 이거 사냥할 때는 꼴랑지를 지인한테 흔들고 간다고요. 꼬리가 그래갖고 없잖아요. 꼬리가 살짝 흔든다고. 저 꼬리 좀 있잖아요. 그 흔드는데 그걸 짐승을 잡으면은 딱 물어놓고 지인을 여기 다리를 물고 옷을 물고 간다고. 천지 차이 나요. 다른 개하고 쌔파트도 그런 것도 별 볼 일 없어요. 이거 같아는 어때요? 뭐 물렸다 하면은 그냥 요거는 물었다 하면 한 번 잡고 물었다 하면은 안 놔줘 버려요. 사냥만 잘하는 거예요? 사냥만 잘하고 사람은 절대 안 물어요. 이거는 사람은 절대 안 물고. 동경이의 사냥 실력을 직접 확인해 보았지만 다른 개들, 특히 우리 진돗개나 풍산개의 경우 호랑이를 잡는다고 할 만큼 뛰어나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바. 한 장에 얼마씩이에요? 괜찮아요. 동경이의 진면목은 야생의 본능에서 비롯된 사냥 능력과는 전혀 다른 매우 온순하며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는 데 있다. 안 물어요, 안 물어. 옳지. 낯선 상황에 낯선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해도 위협적인 기색은 찾아볼 수 없다. 네, 고맙습니다. 자신감 없는 녀석일수록 소리는 요란한 법. 왔다. 그때 가도 굉장히 순했었어요. 걔가 순하고 지금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말 잘 들었어요. 가가 그냥 온순해요. 사람 잘 따르고요. 낯을 안 가리고요. 그냥 쫓아다니고 막 그래요. 짖거나 그러지 않아요. 예. 성격은 예. 온순한 편이지. 온순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가게를 하니까는 사람들이 많이 올 거 아니야. 많이 와도 절대 해고 자는 건 없어. 온순하고 순하고 깨끗하다. 개가 사람들과 살게 된 것은 대략 15,000년 전. 개의 본능을 사냥에 이용하게 되면서부터이다. 그 후로 개들은 사람과 떨어질 수 없는 파트너로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하는 요즘의 견공들은 용맹한 사냥 능력과는 다른 품성을 요구받게